안녕하세요. 저 개인 주주인데요. 네, 네, 궁금한 것이 있어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어, 앞으로 공유 경제로 자동차 네,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네, 자동차는 잘 안 팔리고 네, 오히려 그 소모가 큰 타이어는 많이 사용해서 잘 팔릴 텐데 네. 그 렌탈 서비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공경제가 늘어나는 거랑 렌탈 사업이랑은 뭐 크게 연관이 없고요. 네. 예, 일단 공경제 늘어나면은 그만큼 자동차 운행 거리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타이어 수요는 늘어난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공경제 말고도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또 그거 때문에도 이제 자동차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은 이제 그만큼 타이어 교체가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타이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네. 공경제가 늘어나면 이제 완성차 판매는 좀 부진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소모는 더 타이어 소모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네. 타이어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네. 렌탈 서비스 저희가 진행한 렌탈 서비스는 그거랑은 크게 뭐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렌탈 어쨌든 저희가 이제 타이어를 판매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렌탈 기간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동안에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공유 경제는 뭐 크게 연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차라리 렌탈을 함으로써 그 아무래도 더 팔 수 있는 걸 못 팔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더 팔 수 있는 걸 못 판다고 렌탈을 하면서 네네네. 그게 무슨 뜻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렌탈을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다 못 팔고 이게 잠시 이렇게 그 순환이 좀 이렇게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 저희가 하는 렌탈이 타이어 렌탈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타이어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할부 개념 같은 건데,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사면은 뭐 그냥 한 번에 일시불로 주고 살 수도 있고, 뭐 네. 타이어가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그거를 뭐 1년 동안 뭐 할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달에 8천 몇 병씩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러면 그 1년 할부 기간 동안, 즉, 이제 렌탈 기간 동안 뭐 부가 서비스, 이제 자동차 점검이라든지, 뭐 타이어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네. 렌탈 기간이 끝나면은 그 네. 타이어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개념인 거군요. 예, 예. 저는 이제 도로 렌탈 하고 나서 다시 도로 돌려받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아, 했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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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렌탈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매출 비중은 제가 그 3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네,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3분기 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한 2.3%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마 4분기 다 합쳐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네네네. 그럼 이거는 매년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네. 성장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이 그렇게까지는 큰 사업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사업을 확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타이어 렌탈이라는 그 서비스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이제 뭐 크게 이용을 하진 않고 있고 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뭐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 뭐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4, 5년씩 네. 그 주기로 한 번씩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타이어 렌탈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향후 이제 고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체코 자태지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 매출이라든지 그 공장 가동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 테스트 가동 중이라서 지금 네. 매출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매출은 1,890억에 손수시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면? 네, 300억 기사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는 공장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잘못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좀 진행 사항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체코 공장이요? 네네. 아마 2분기 내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테스트 가동하고 있어서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설치가 됐고, 네. 지금 이제 테스트 가동하고 있고, 아마 2분기 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올 하반기쯤에 이제 저기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내에는 달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올 하반기는 약간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쪽 캐파는 최고 한 몇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쪽 공장이? 지금은 캐파가 400만 개까지 생산 가능한 공장입니다. 아, 400만 개요? 네. 아, 그리고 또 저 기사에 또 보게 되면 1200만 대까지 또 가능하다고 또 기사를 제가 봤어요. 지금 저희가 설치된 설비가 400만 개고, 향후에 풀로 증설했을 때 증설 가능한 물량이 1200만 개인데,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설비는 400만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올 하반기는 내년 초에 무슨 400만 대가 돌고 그 이후부터 예. 차차고차가 이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 있는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연간 400만 개고, 네. 그거보다 더 생산을 하려면 저희가 설비 증설을 해야 되고, 이제 설비 네. 증설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 물량이 1200만 개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지나 이런 부분을 매입해 놓은 게 1200만 개까지 증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이 400만 개만 생산할 수 있는 설비만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완전히 그 설비 투자 비용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로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향후에 추가로 설비 증설을 하면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죠.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도 유럽 쪽에 렌탈할 계획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 나온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최고 좀 궁금한 게 일단 네.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작년 저기 매출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네. 수익 같은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네. 이유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타이어 영업 이익에서 오는 부분은 이제 원재료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작년에는 이제 뭐 판관비나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뭐 비용이 늘어났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지역별로 판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타이어는 마진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UV 판매 비중도 높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믹스 그러니까 고인치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때 미국이 좀 저희가 안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분기 저희가 영업이익이 조금 저조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전 27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럼 좀 올해 매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제 체코 가동되는 물량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0% 내외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ROE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체코 공장 초기 가동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제 소폭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고 RO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면서 네, 맞습니다. ROE가 계속 좀 감소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조금 감소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ROE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이제 부채도 조금씩 상환을 하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낮아지면 이제 단기 순이익 증가되면서 ROE도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넥센 타이어의 향후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완성차로 납품하는 그 타이어들 지금은 이제 뭐 현대기아차가 이제 저희
완성차로 나가는 타이어 주 고객이고 이제 해외 고객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복스바겐이나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는 이제 포르쉐만 일부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향후 체코 공장 가동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3사, 벤츠, BMW, 아우디도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 공장 가동하면서 저희가 유럽의 브랜드 마케팅 위해서 스폰서나 뭐 막 광고 마케팅 비용을 계속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브랜드 인지도 개선되면서 유럽 시장이 좀 판매가 활성화돼서 좀 그 부분에서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저 매출 비중이 한국 같은 경우는 20%, 해외 같은 경우는 80%좀 3분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은 이런 식 쪽으로 계속 커지겠네요. 해외 쪽이. 네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이 네. 좀 포화 상태인데다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타이어 3사, 한국 타이어나 금호나 저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80%, 8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자동차 시장도 뭐 현기차나 국내 완성차가 비중이 높지만 지금 해외 브랜드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해외 수입산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국내는 이제 조금 포화 상태에서 이제 수입산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해외 쪽, 뭐 유럽이나 미국 쪽도 지금 비중이 크지만 치는 국가들, 뭐 동남아나 남미 이런 쪽으로도 계속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